어르신, 혹시 어젯밤에도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홀로 깨어 이불 속에서 아픈 무릎을 쓸어내리며 내일은 좀 덜 아파야 할 텐데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 안쪽에서 찌릿하게 전해지는 그 기분, 나쁜 통증. 남몰래 한숨 쉬며 벽을 짚어야 했던 그 서러움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학 병원과 진료실 현장에서 1만 5천 건이 넘는 무릎 수술을 집도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무릎을 직접 열어보고 만져보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다시 제 발로 쉴 수 있을까만을 평생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하며 만났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70대 초반의 김숙자 어르신이었는데 처음 저희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양쪽 무릎을 잔뜩 구부리신 채 뒤뚱뒤뚱 마치 아기처럼 아주 힘겹게 걸음을 옮기셨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은 이미 다 닳아 없어져 뼈끼리 거의 맞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인공관절 수술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였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신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뒤뚱거리던 걸음은 온데간데 없고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퉁퉁 부어있던 무릎의 붓기도 싹 빠졌고 무엇보다 표정 자체가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제가 대체 무슨 약을 드셨냐고 어디 용한 병원이라도 다녀오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수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저 부엌에 늘 굴러다니던 이것을 매일 차로 끓여 마셨을 뿐이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나이가 드니 제 무릎도 가끔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수술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계실 여러분의 그 절박한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르신도 수술대에 눕지 않고 다시 내 발로 들판을 누비며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그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32년 의사 인생의 명예를 걸고 아주 확실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무릎이 아프면 그저 연골이 닳아서 뼈가 부딪히니까 아픈 거다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아무리 닳아도 그 자체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진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범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곳에 생긴 시뻘건 염증입니다. 마치 무릎 안에 불이 난 것처럼 벌겋게 부어오른 바로 그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비싼 연골 영양제만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활활불이 난 집에 물을 뿌려 불을 뿌리 끌 생각은 안 하고 집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벽돌만 계속 쌓아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은 그 지독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의 무릎을 아주 오래된 시골집 때문에 달려있는 새 경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세월 동안 대문을 수만 번 열고 닫았으니 실은 다 벗겨지고 비바람에 벌겋게 녹이 슬어버렸을 겁니다. 그런 문을 열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던가요? 끼익 하는 그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뻑뻑해서 힘을 잔뜩 줘야 겨우 움직이지요. 이게 바로 지금 어르신의 무릎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무조건 대문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 문을 닫는 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하지만 그 큰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요. 바로 벌겋게 쓴 녹을 깨끗이 닦아내고 매끄럽게 기름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녹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만성적으로 쌓여가는 염증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 지독한 녹을 싹 닦아내고 뻑뻑한 관절에 기름칠을 해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줄 해결사.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주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단돈 1,500원이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 흔하디흔한 재료가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주사
시술보다도 강력하게 어르신의 관절을 지켜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녹용처럼 이름만 들어도 귀한 보약이 아닙니다. 약방이 아니라 시장에 가시면 흙이 잔뜩 묻은 채 수북하게 쌓인 바구니 속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참 못생긴 녀석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우리네 부엌 식탁에서 늘 마늘 옆에 놓여있던 친숙한 존재. 그 흙냄새 가득하고 울퉁불퉁한 생강이 사실은 우리 관절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약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울퉁불퉁한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면 그 안에 샛노란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코끝을 톡 쏘는 그 알싸한 향기 속에 어르신들의 무릎을 생생하게 만들어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효가올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 성분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천연소염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효소들이 마치 악당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이 악당 같은 효소들이 어르신 무릎 발막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철저하게 봉쇄해버립니다. 마치 119 소방대원처럼 신속하게 혈관을 타고 무릎으로 달려가 활활 타오르던 염증의 불길을 단숨에 시원하게 꺼주는 것이죠. 염증이 잡히면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진통소염제는 오래 드시면 속이 쓰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놀랍게도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염증만을 똑똑하게 골라 잡아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한 봉지에 고작 1,500원. 이렇게 저렴한 생강 한 조각이 수백만 원짜리 주사 시술보다 어르신의 무릎을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생강을 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 이름하여 생강 꿀절임 만드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하실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먼저 재료는 딱 2가지입니다. 껍질을 깐 싱싱한 생강 100g, 그리고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천연꿀 200g을 준비해 주세요. 꿀은 생강의 약효를 몸속으로 잘 흡수되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쭈글쭈글하고 힘없이 마른 것 말고 만졌을 때 단단하고 껍질의 수분감이 촉촉하게 느껴지는 녀석으로 골라야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명약을 만듭니다. 흙이 묻은 생강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실 때는 칼보다는 숟가락으로 껍질을 살살 긁어내 보세요. 그러면 매운 향이 코끝을 툭 쏘면서 뽀얗고 고운 노란 속살이 드러날 겁니다. 깨끗해진 생강은 최대한 얇게 편으로 썰어줍니다. 사각사각 경쾌한 칼질 소리가 나게끔 얇게 썰어야 꿀에 생강이 좋은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만약 칼질이 힘드시다면 채를 썰거나 다지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유리병을 준비해 주시는데 뜨거운 물에 소독해서 물기를 바짝 아주 바짝 말려주셔야 합니다. 그 뽀송뽀송한 병 안에 썰어둔 생강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물기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곰팡이가 피어 아까운 약을 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위로 준비하신 꿀 200g을 천천히 붓습니다. 보이시나요? 꾸덕꾸덕하고 황금 빛나는 꿀이 생강 조각 사이사이로 스며들면서 생강이 공기와 닿지 않도록 포근한 이불처럼 완전히 덮어줄 때까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꽉 닫고 딱 3일만 참아주십시오. 이 3일은 생강의 그 매콤하고 뜨거운 진액이 꿀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며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의 숙성 시간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코끝을 진하게 울리는 알싸함과 꿀의 달콤한 향기가 부엌을 가득 채울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듬뿍 떠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 한 컵에 휘휘 저어 타보세요. 호호 불어다며 한 모금 넘겨보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태우고
고지어 찌릿한 열기가 혈관을 타고 무릎 끝까지 전해지는 그 느낌. 벌써 몸이 풀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생강차의 효능을 2배, 아니 3배 더 강력하게 끌어올려줄 저 박지영만의 비밀 재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절에 시원한 수정과 드실 때 위에 동동 뜨던 그 향긋한 갈색 가루입니다. 이걸 티스푼으로 딱 반 스푼만 생강차에 톡 털어 넣어보세요. 생강이 무릎에 난 불을 끌어가는 소방수라면 계피는 그 소방차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전력 질주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경찰차입니다. 좁아진 미세 혈관을 활짝 열어서 약효가 연골 깊숙한 곳까지 닿도록 배달해주는 거죠. 그럼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지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입가심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에 딱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단, 빈속에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이 비어있을 때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이 속을 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꼭 식사 든든히 챙겨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잔 마셨다고 내일 당장 펄펄 날아다니는 건 욕심이겠죠.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매일매일 챙겨 드시는 그 정성이 쌓여야 비로소 내 몸이 바뀝니다. 하지만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안 맞는 분이 있듯이 평소에 몸에 열이 많아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체질인 분들은 생강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궤양으로 고생하시거나 병원에서 심장이나 혈관 문제로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강을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밥 지을 때 노란 강황가루, 그러니까 카레 가루를 한 스푼 넣어서 드십시오. 그 황금빛 밥이 생강 못지않게 염증을 잡아주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 저랑 이것 하나만은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식사하시고 습관처럼 타 드시는 그 달달한 믹스커피, 죄송하지만 그거 관절에는 쥐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설탕은 우리 혈관 속 피를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들고 잠자던 염증을 깨워 폭발시키는 불쏘시개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 제가 알려드린 향긋한 생강 꿀차로 바꾸시는 겁니다. 저랑 지금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속는 셈 치고 딱 3주만 눈 딱 감고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습관처럼 다리를 쭉 펴는데 어라? 내 무릎이 왜 이렇게 가볍지? 하며 깜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기적 같은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동네 공원 산책도 나가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가 안아달라고 달려올 때 겁부터 내지 말고 번쩍 들어 안아주십시오. 우리가 되찾으려는 건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엑스레이를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에 닳아버린 건 어쩌면 어르신의 무릎 연골이 아니라 평생 가족들 건사하고 그 험한 세상 버텨내느라 까맣게 타들어가고 닳아버린 어르신의 마음일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그 고생한 몸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당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야채 칸 구석에 있는 못생긴 생강 한 조각이 앞으로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고 댓글로 저에게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삐걱거리는 무릎에 다시 푸른 청춘의 봄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저 박지영이 늘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